광역의원 비례의원 자리가 이제 누가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이냐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잖아요. 어디가 가져갈까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과거에 제2당이었던 정의당의 지지가 예전처럼 나오지 않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10%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광주에서의 비례대표 1석 정도 그리고 전남에서 2석 정도는 국민의힘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24년 만에 호남 의회 진출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전체 비례 의석이 광주가 3석, 전남이 6석이라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특정 정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못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말씀하신 대로 1석, 또 전남 도의회에서는 2석이 민주당이 아닌 제2당 에게 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 추이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차지할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1회 지방선거 때 광주시의회에 보수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정의당이나 진보당 그러니까 진보정당, 진보계열의 정당들은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 광주 전남 지방선거에서 제일 치열한 거는 어찌됐든 기초단체장 선거예요. 뭐 민주당 대 무소속 대결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단체장들이 무소속으로 나온 경우가 역시 제일 치열할 텐데 이렇게 무소속 바람이 강하게 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천 과정에서나 뭐 지금까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일당 독점 폐해, 또 경선 부작용 이런 것이 폐해인데 그 이전에 좀 약간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지역적 특성은 조금 있습니다. 네. 지금 무소속 바람이 좀 강한 게 광주보다는 전남 쪽이거든요. 전남은 선거 특성상 유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조직 이런 뭐 지지층만 확실하게 확보한다면 정당의 옷을 입지 않더라도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튕겨져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군소정당으로 갈 수 없으니까 친민주당 계열의 무소속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의 어떤 베이스를 깔더라도 결국의 문제는 민주당의 경선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당이나 전남도당 마찬가지이죠. 시당위원장, 전남도당위원장의 어떤 천행, 또 지역위원장들까지 가세해서 뭐 특혜, 여성 청년 특구 선정의 과정, 또 공천 룰은 계속 뭐 오락가락 했었고, 또 공천 시스템도 많은 문제점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찾을 때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반감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무소속 바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저는 대선부터 찾고 있거든요.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혁신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방선거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때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아주 혁신적인 공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해야만 대선에 대한 반성 또 혁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지역의 유권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다. 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반민주당 정서 또 무소속 바람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네, 의견 달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작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 구 기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조직과 사조직이 사실상 구분되기 어려운 어떤 지역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공식적인 선거는 얼마 전에 시작이 됐지만 작년 여름에 이제 당원 모집부터 이제 이미 시작이 돼서 당원을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 그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당에서 어떤 개혁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배제했을 때 그 불복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권했을 때는 정당이 훨씬 더 강하게 조직들을 장악하지만 상대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좀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별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부분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뭐 민주당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 그런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 구조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무소속이 그런 식으로 선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좀 약간 한국 정치 전반에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후보부장께서는 이제 경선이 좀 엉망이었다라고 그 공천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 공천 과정이 매끄러웠던 적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나와 있는 곳이 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무소속 후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재선 욕심을 과하게 부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 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이 뭔가 견제를 하거나 뭔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인 것도 있고 또 당이 중앙당에서 일정한 어떤 그 조건을 이제 최소한 공천 자격 기준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서 배제한 것에 불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뒤섞여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뭉뚱그려서 전남 지역은 공천이 잘못돼서 결국은 반민주당 정서가 팽배하다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제일 잘 아실 거고 그것에 따라서 결국 선거 결과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대 무소속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저희가 CG 화면을 좀 그래픽을 살펴보시면 그동안의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 당선됐던 경우에 대한 화면을 좀 보고 계십니다. 광주에서는 2명이 있었고요. 7번의 지방선거 동안 전남에서는 42명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의 어떤 당선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8년 전 선거에서 8명이 전남 지역에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4년 전 선거에서 5명이 당선된 걸 보면 지금 이제 8년 전만큼 돌풍이 거세냐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나 작년 4년 전 선거만큼은 당선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명에서 8명 정도. 네, 뭐 비슷한 숫자인데 구체적으로 가보면 현역 단체장 이제 무소속 현역 단체장 중심으로 한 그 선거구인데 무소속 후보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이 한 3곳 정도 네.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그리고 나머지 7곳 중에서 4곳은 말 그대로 혼전입니다. 이게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3곳은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100중 우세 이런 정도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 판단으로도 최소한 5석 안팎은 충분히 무소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2014년에 8명까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시네요. 경합 지역이 한 10곳이니까 네네, 뭐 그렇죠. 많게 맥시멈으로 보면 8곳까지도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건 이론적인 거고 사실은 네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네. 기초단체장 의견 단체장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무투표 당선 좀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지금 기초단체장 그리고 의원 선거에서 광주 전남의 70명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요. 뭐 물론 다 민주당이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뭐 광주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구 경북도 있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만 보고 계속 이제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뭔가 표적을 찾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대구나 심지어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도 무투표 당선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제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나가려고 하지 않는 어떤 정당도 그렇고 후보자들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념적인 지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 3번이나 출마해서 3번이나 떨어진 적이 있는데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곳에 출마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내세우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취약한 곳에도 나가서 출마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정당도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이념 정당인 진보 정당들조차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 곳에 어떤 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뛰어들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단 기본적인 원인이지 그냥 어느 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의견? 네네. 민주당에게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좀 어휘상의 문제일런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일당 독점 행태 그런 정치 지형 이런 걸 문제 삼는 것이죠.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무투표 당선자가 많다는 건 이건 참정권의 왜곡입니다. 예. 유권자들의 선택권 자체를 없애는 거니까요. 또 풀뿌리 지방자치에 아마 근간이 되는 게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가 이렇게 왜곡된다라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이 일당 독점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군소정당 또 상대 정당에서 후보를 못 내는 것이죠. 그런 당선 가능성을 보고 그런 것은 분명히
민주주의, 지방자치 이런 것에 분명히 왜곡된 현상이고 이건 제도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중대 선거구제를 확대한다랄지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다랄지 이런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에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하고 무투표 당선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정당들 또는 국민들이 이제 찍은 그 비율대로 의회에 어떤 의석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자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제도가 뭐 어떤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이것이 위헌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찬반을 묻는 것이 또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이 모든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에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이제 4년 후에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과거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기 마련인데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것도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평가를 위해서도 공보물이라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서는 이제 찬반 여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투표 당선자의 경우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근거랄까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저는 이제 48년에 처음 재헌의회가 이제 시작될 때 했던 그 미군 정치하에서 만든 선거법에서부터 이미 무투표 당선을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소극적인 일을 한다고 보는 이유가 결국 이제 그 선거 운동도 금지시키고 공보물 발송도 금지시켜서 사실 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국민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토론회 앞두고 저도 이제 공보물이 사실 며칠 전에 왔었는데 어젯밤에 열어봤습니다. 저는 광산구에 사는데 광산구청장의 공보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야 이제 물론 알고 있지만 또 앞으로 4년간 이끌 구청장이 누군지도 사실은 모르고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는 있었어도 그거 보니까 또 화가 나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리면 그 추가 비용이 안 들지 않나요? 인터넷에는 돼 있는데 저기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유권자들도 문제지만 당선자들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봐요. 유권자들은 일단 그 당선자들에 대한 정보, 뭐 정책, 공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또 민주당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 경선만 아마 공정하고 투명하게 된다면 무투표 당선자도 민의가 반영되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후보가 뽑힌다면 나는 뭐 그게 무난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경선은 그렇게 안 되어 온 것이 사실상 나오고 있거든요. 공천을 안 하는 것도 몇 개 정도는 안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또 개인적으로 무투표 당선자들 입장에서도요. 지금 이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어떤 정책 건의도 듣고 해서 그걸 임기 중에 충분히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을 위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단절이 되고 발목이 잡혀 있는 거고 또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비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뭐 본선거 때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정되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선거 비용 자체도 보전이 안 되는 그런 좀 민감한 문제도 호소를 하더라고요.